5, 4, 3, 2, 1. 숨바꼭질. 이번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간략하게 진행하려 했으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나는 귀신을 전만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숙명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겪어보는 것을 꿈꿔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기이한 놀이가 크게 예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는 것이다. 줄여서 콘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임리식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주술적인 행위였다. 나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다.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했다. 필수적인 재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형. 사람과 비슷할수록 영적인 존재를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진다고 한다. 두 번째, 쌀. 세 번째,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네 번째, 자신의 취. 다섯 번째, 세수대야. 여섯 번째, 인형을 찌를 도구. 이것은 칼이나 발이 든 날카로운 것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소금물이나 송주. 이제 본격적인 의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먼저 인형을 준비한다. 가능하면 사람과 형태가 유사한 것이 좋다. 영적인 존재는 인간과 닮은 대상을 더 쉽게 인식한다고 한다. 인형의 대를 바른 후 그 속에 쌀을 채워 넣는다. 이 쌀은 인형에게 주는 밥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키를 함께 넣는다. 손톱과 머리카락, 키는 자신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형은 나와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형의 개를 붉을실로 떼낸다. 붉을실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으며 인형과 영적 존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욕실로 들어가 세수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 안에 인형을 집어넣는다. 인형에게 아무 이름이나 붙여준다. 이 순간부터 인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의식의 대상이 된다. 인형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3번 외친다. 예를 들어, 얘 이름이 민수란다. 임수, 임수, 민숙라고 말해야 한다. 그 후 10가지 샘비 인형에게 달아란다. 이때 인형의 이름을 부르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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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3번 외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로 인형을 찌른다. 인형을 찌른 후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술래, 내가 술래, 내가 술래 라고 3번 외친다. 이제 술래의 역할이 나에서 인형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상태에서 인형을 다시 물속에 넣어둔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소금물이나 소주를 한 모금 머금고 남은 것은 손에 든 채로 빠르게 담으로 문을 잠근다. 그 상태로 조용히 숨는다. 이제부터는 인형이 나를 찾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홀로 숨바꼭질은 끝내는 과정도 중요하다. 잘못 끝낼 경우 영적인 존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을 종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안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이나 소주를 뱉기 전 반드시 인형을 찾아야 한다. 인형을 찾은 후 머금은 액체를 인형에 뱉는다. 이것은 저만 의식의 일부이냐 귀신과의 연결을 끊는 역할을 한다. 그런 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3번 외친다. 이것이 의식을 확실하게 끝내는 마지막 절차다. 마지막으로 인형을 반드시 멀리 버리거나 튀어야 한다.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 있다.
의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있다. 집 안의 모든 불을 끄고 단 하나만 켜둬야 한다. 반드시 혼자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숨을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냐. 일정 시간 안에 의식을 끝내야 한다. 반드시 새벽에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나홀로 숨바꼭질의 방법이다. 의식에서 말하는 순례나 되었다 는 주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처음 접한 것은 일본의 투첸안에서 전해진 것이었다. 그때는 이 주문이 일본어로 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 미실이 실제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시괴담에 불과한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과연 이 미실은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세계의 존재를 불러오는 주술이었을까? 샤이노 오니와 어쩌고 저쩌고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든 미실을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집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다는 점이었다. 이 미실은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었다. 잠시 모텔을 빌릴까 고민도 했지만 곧장 실행할 상황이 아니어서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을 본다는 친구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술 한잔하자는 말이 오갔다. 그러다 문득 나홀로 숨바꼭질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친구라면 이 미식이 진짜 휴가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괜히 휴가도 없는 걸 하려다 모텔비만 날리는 건 아닐까 싶어 물어봤다. 그런데 친구놈은 내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야, 부질없는 짓 하지 마라. 나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그 말에 갑자기 짐이 확 샜다. 친구놈이 이어서 설명했다. 쌀은 공연이 밈이고 이념은 임시적으로 머무를 육체를 주는 거라. 그리고 손톱과 머리카락은 자기 자신을 공연하는 밈이지. 그렇게 정성껏 공연해 놓고선 그 육체를 털로 찌르면 한마디로 약주고 경치는 꼴인데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도 빠지지 않겠냐? 그 말에 나는 다시 흥미가 생겨서 물어봤다. 그런 그런 의심을 하면 진짜 귀신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친구놈이 티식 웃으며 말했다. 귀신 부르는 게 그렇게 쉽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냐. 10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야.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반 1%의 확률을 위해 모텔비를 날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반이 물린. 이번 에피소드는 전에 다뤘던 신년 사진판과 Q&A 같은 형식이었다. 나는 여전히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비록 고등학교 때처럼 맹렬하게 집착하진 않지만 여전히 무서운 이야기나 오컬트 관련 이야기를 찾아다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가이눌림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가이눌림조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귀신을 본다는 그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야, 다리에 눌리면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 친구는 싱겁게 대답했다. 그건 금연뿐이야.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워서 나는 인터넷에서 가이눌림에 관한 괴담을 찾아 보여주거나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친구놈은 그때마다 키식 웃으며 말했다. 개꿈이지, 뭐. 그러더니 덧붙였다. 진짜로 가이눌릴 때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는 10번 중 한 번 있을까 말까야. 그럴 때는 보통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맥이 빠졌다. 가이눌림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니.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다. 그럼 진짜로 귀신을 보면 가이눌림 괴담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자 친구놈이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귀신이 산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나?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말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 그 말을 듣고 난 더욱더 귀신을 보고 싶어졌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고 이번 에피소드는 친구 바둑판처럼 다소 길어질 것 같다. 나는 또다시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갈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무리는 1학년 때부터 매년 여름마다 새로운 곳에서 놀 궁리를 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들은 아지트에 모여 한참 동안 목적지를 의논했다. 그때 한 친구가 은근슬쩍 흘리듯 말했다. 단이나 저수지는 빠져 죽을 사람이 많아서 귀신도 많대. 이 말을 들은 나는 바로 감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나와 달리 여름휴가의 목적이 귀신 체험이 아니었다. 특히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내 제안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나를 몰아세웠다. 그 결과 다수의 의견을 따라 목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 무리는 총 5명이었지만 남자들만 있는 일에는 눈에 잘 띄어 불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2명을 희심시키기로 하고 3명 일행으로 온 여자들을 꼬시기로 했다. 그쪽도 살짝 나이를 속인 듯했고 우리 역시 나이를 살짝 부풀렸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8명이 모였다. 캐들에서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짝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한영, 기, 단영, 나는 친구는 끝내 짠을 찾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그는 갑자기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모두들 분위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라진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의 모정이란 결국 그 정도 수준이었다. 캐변에서 마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민박집으로 2차를 가기로 했다. 민박집 주인이 딱히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휴가지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조금의 돌을 더 주면 눈 감아 주기 마련이었다. 우리는 민박집 방에서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였다. 게임도 하고 점점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라졌던 기익이 문자가 왔다. 내가 사용하던 폰은 당시 최고의 단지였던 애니콜 듀얼 폴더였다. 기의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야, 나 지금 끝내주는 여자랍니다. 지금 너희랑 놀고 있는 애들은 완전 급이 나다. 난 어이가 없었다. 뭔 개소리야? 이놈이 미쳤나? 하면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야, 내가 걔네들 보내네. 놀다 봐 아이 새끼. 이제는 판단함을 넘어서 짜증이 밀려왔다. 이 새끼가 장난하나? 분위기 좋은 거 괜히 끼려고 하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해.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그 직후 또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평범한 문자와 달랐다. 녹색 예정폰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자였다. 화면에는 기이한 기호들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문자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처음 보는 문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문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문자를 받은 후 나는 어이가 없어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야, 볼래 이런 문자 보낼 수 있냐? 친구들과 여자애들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신기한 듯 달아봤다. 이게 뭐야? 무슨 문자야?
그러자 귀신을 본다는 마, 단연, 바 문자를 보다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내 전화기를 팍 놨다 챘다. 그리고는 이전 문자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친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물어봤다. 왜 그래? 뭐야? 무슨 일인데? 그러자 나다 한마디 했다. 야, 좆다. 그 말과 동시에 드는 바로 기익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 전화는 받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다니 꼴 여자애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희들 지금 반잔 봐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여기저기서 뭐? 갑자기 매 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터다. 패밀리들은 헌호안에 난리가 났다. 여자애들도 쟤 뭐야? 분위기 다 망치네 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 나는 더욱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다. 야, 지금 귀신들 온다. 그 한마디는 짧고 강력했다. 그 순간 우리 패밀리들은 모두 긴장했다. 나다 이런 말을 장난으로 할 놈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우리는 여자애들을 서둘러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빠르게 여자들을 내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새끼 대체 뭐야? 내 귀신을 끌고 와? 하지만 여자애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 문이 남았다. 한 친구가 물었다. 아니, 여자애들은 왜 보내는 거야? 같이 있어도 되는 거 아냐? 그러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귀신들 맞을 때 여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진짜 재밌어지겠네, 인마. 그 말을 듣자 패밀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만은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 그럼 비가 오면 나도 귀신 볼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하자마자 패밀리들이 나를 밟으려고 했다. 야, 미친 새끼야. 지금 그게 문제냐?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그 대단의 친구들은 판단이하며 소리쳤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비신년들한테 남자 있다고 꼬셨는다. 마본이 남자가 없으면 그녀들이 길을 어떻게 할 것 같다. 그 말이 떨어지다. 우리는 아무리 기가 미워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무튼 우리 패밀리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나 맞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오직 긴장감만이 밤 안에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쫄지 말자. 뭐가 뻗다. 나는 만서림 없이 문으로 달려다. 낡은 방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그 순간 패밀리들의 원망 섞인 미침이 든 귀에서 들려왔다. 야, 열지 마다. 문이 열리자. 밖에는 오직 귀 한 명만이 서 있었다. 귀신은 어디 있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패밀리들이 나를 또 한 번 밟으려 들었다. 하지만 귀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때 귀신을 본다는 나다. 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왜 둘만 왔냐? 너랑 같이 있던 얘들이 너희 데리고 오라고 했을 텐데? 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남자나 억지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기이한 소리. 자세히 보니 기이의 몸에는 침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떠 있었다. 케닐리들은 다시 한번 극도의 진잔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나만은 심장이 터질 듯 조근거렸다. 드디어 귀신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온 걸까? 그때였다. 나나 길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씨, 벌써 들어갔네. 나온나, 이 쌍년아. 산 사람 몸 괴롭히지 말고. 그 말과 동시에 마늘 순식간에 기이기로 달아났다. 그리고는 밤 안으로 끼어들어 케밀리 중 한 명의 목을 덥석 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밤 하늘 순식간에 나수라잠이 되었다. 기련과 고함이 터져나왔고 케밀리들은 기명을 지르며 길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마나 길을 반환일 뻔 차버리자 그제야 기가 바닥으로 나다떨어졌다. 케밀리들은 목이 졸린 친구를 부축하며 판극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섬뜩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괜찮아. 이놈부터 데려가면 되지. 그 말에 하며 기는 갑자기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경악했다. 기의 눈은 까맣게 변했고 그는 입에서 침을 흘리며 낄낄대기 시작했다. 나 이거 장난 아니다. 똑하지? 케밀리들은 공포에 휩싸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나는 직관적으로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라 진짜로 목을 졸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다. 그때 나다 소리쳤다. 야, 저 새끼 기절시켜라.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있는 춤법기의 머리를 킥으로 쳤다. 기는 한 방에 기절해버렸다. 케밀리들은 안도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씨. 반배를 물고 심호흡을 하냐. 겨우 진정하려는 순간 나나 다시 한마디를 던졌다. 나 아직 안 끝났다. 뭐라고? 기절했으면 기미도 풀린 거 아니야? 그러나 많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미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냐? 이제 진짜 문제 시작이다. 케밀리들은 모두 담안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무단진에 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 무단진을 찾아난다고? 나는 반어했다.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다. 저 귀신년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 말에 피밀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기절한 길을 끌고 무단진에 갈 사람을 찾았다. 나란 같이 갈 놈 하나 필요하다. 기절한 놈을 혼자서 끌고 갈 순 없으니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과연 누가 이 기이한 밤의 마지막을 함께할 것인가. 그러나 나 갑자기 마나 나를 쳐다보다니 말했다. 내가 와야겠다. 나는 방황하며 물었다. 아니, 왜 하필 나야? 그러자 많은 말 없이 나를 한참 바라보다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말만 남긴 채 따라오라고 했다. 결국 나와 기, 그리고 마.
셋이서 선반짐에 무단 짐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출발하기 전 많은 남은 두 친구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라.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못 들은 척하고 아무리 귀찮게 해도 무조건 무시해.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장난삼아 말했다. 혹시 진짜 귀신이 찾아오면 그럼 내가 남아서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캐밀리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절한 길을 부축하며 무단짐을 찾기 시작했다. 근데 이 야반에 무단짐을 어떻게 찾냐? 그러자마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연기가 머무르는 곳을 찾아야 해. 그 말대로 우리는 민박촌을 지나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마침내 딱 봐도 나 무단집이요 하는 분위기의 짐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시간에 초인 좀 누르면 졸라 싫어할 텐데. 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5m 정도 다가서자 무단짐에서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나왔다. 나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런데 나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그 아줌마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아시겠지만 이놈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무단 아줌마가 길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네. 워낙 꽃 같은 아이라. 죽은 애들이 쉽게 따라붙었겠어. 뭐야 이거? 나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무단집 안에서 한눈에 봐도 강한 기호를 다진 남자가 나왔다.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조용히 길을 넘겨갔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무단 아줌마나 많았었다. 두 분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 그런데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니, 네? 네, 나는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자 무단 아줌마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사라졌고 나는 혼자 툴툴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안지는 머무르는 이 심장 같은 곳이다. 기운이 센 사람이 들어가면 그 심장 안에서 날카로운 상처를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나는 분당에서 묻었다. 아니, 그럼 나는 왜 안 되는 건데? 나한테도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러자마자 키식 웃더니 말했다. 넌 좀 달라. 뭔가? 넌 그냥 기운이 세다. 나는 기가 막혔다. 뭔 개소리야? 기운이 세면 귀신이 보이냐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마자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지. 그럼 기운이 센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경우에 따라 다르지. 어떤 사람들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귀신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야, 그럼 나 좋은 거 아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때 문득 나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마에게 물었다. 근데 나 귀신 보고 싶다 했잖아. 그러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넌 죽어도 깨나도 귀신 못 본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난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내가 죽어도 귀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평생 바라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문득
민박집에 남겨둔 패밀리 두 놈이 떠올랐다. 그럼 걔들은 지금 귀신이랑 놀아줘야 하는 거 아냐? 나다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귀신이 많이 하는 거다. 그게 뭔데? 산 사람은 죽은 저와 함께 놀 수 없다. 그냥 그런 걸 알려주는 거지. 나는 판단해서 물었다. 아니, 그럼 나는 하면 안 돼? 나다 나의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 좀 해봐다. 그녀들이 남자들이랑 논다고 왔는데 기운 센 놈 하나랑 다짐 한 놈이 있으면 자기들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서 엄청 화낼 거다. 그래도 난 좀 아깝네. 아깝긴 개뿔. 어린 귀신들은 산거나 죽은거나 겁도 없다. 기운이 세든 뭐하든 더 악착같이 달려들 거다. 나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피해보는 건 둘째치고 괜히 다른 놈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밖에서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돌이 터오고 조금씩 밝아질 무렵 황담하게도 무당집에서 기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 새끼다. 나는 순간적으로 달려가 길을 붙잡고 다그쳤다. 너 대체 어제 뭔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기는 멍한 얼굴로 말했다. 뭐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기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밖에 혼자 나갔을 때야. 그 이후로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기가 기억을 못한다는 게 더 소름 끼쳤다. 그때 만화 무당집 아줌마에게 복비를 치려 했다. 하지만 아줌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자신에게 찾아온 년에게 복비를 받으면 안 되는 법이에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우리는 길을 데리고 민박집으로 돌아났다. 그런데 방문을 열려고 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만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방 안에 있던 두 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완전히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져 거의 울 지경이었다. 반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두 놈은 덜덜 떨면서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담배 한 대씩 피우며 겨우 진정된 후에야 그들이 입을 열었다. 진짜 장난 아니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들은 하나둘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그냥 전말이 간돌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밖에서 신이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그 순간 두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좁은 귀 다시 들려왔다.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또렷하고 강한 억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놈은 필사적으로 무시했다. 하지만 세 번째, 이번에는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그 순간 두 놈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두 놈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만막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덜컥덜컥 흔들리더니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왔어. 처음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곧이어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마치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일정한 톤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소리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치 테이프를 빨리 감기한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두 놈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옳은 소리가 멈췄다. 방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중 한 놈이 슬며시 이불을 걷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방은 원래 큰 공간을 판단위로 나누어 두 개의 방처럼 만든 구조였다. 창문도 없이 작은 화장실 창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창문으로 어디선가 맨 여자의 얼굴이 슬게 들이밀었다. 그 얼굴이 방 안에 가만히 훑어보다니 갑자기 두 팔을 창문 안으로 쑥 집어넣으며 미친 듯이 휘젓기 시작했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그 여자는 끊임없이 손을 뻗어 두 놈을 잡아내려 했다. 문제는 그 창문의 밑이었다. 그 창은 바깥에서 봤을 때 성인 남성이 서서 올려다봐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었다. 즉, 바깥에서 저 창문을 통해 얼굴을 들이미는 게 불가능한 위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손은 창문 안으로 지슬이 들어와 두 친구를 마구 휘저으며 잡아내려 했다. 손이 눈앞에서 휘날리고 그 손에 닿지라도 하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문이 쾅쾅 울리고 있었다. 두 놈은 절체절명의 공포 속에서 구석에 몸치러들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듯한 시간이 흐르고 아침에 찬밥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끝났다. 귀신보는 놈마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야 모든 긴장이 풀렸다. 패밀리들은 더 이상 여행이고 뭐고 모두 다 집에 가고 싶어졌다. 두 놈이 점심을 차리자마자 우리가 데려온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폭풍처럼 튀기 시작했다.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결국 우리는 짐을 싸서 민박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때 민박집 주임이 한마디 툭 던졌다. 학생들 엄청 조용하게 놀았네. 여자들 데려왔다고 해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묵묵히 민박집을 나섰다. 그렇게 스펙타클했던 우리의 18살 여름이만은 말을 내렸다. 할아버지 추가적인 에피소드. 이건 여름휴가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짤막하게 덧붙이고 싶다. 나는 밤시 귀신을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귀신 보는 마와 반짝처럼 붙어 다녔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할아버지를 마주쳤다. 그는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우리는 불량 학생이었지만 나름대로 예의는 있는 편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나, 뒤에서 밀어드릴까?
그런데 마나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네 역할을 보면서 어딘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힘드십니까?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마나 대체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할아버지와 얘기한 게 아니었다. 할아버지 부인, 즉 돌아가신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가슴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